연주 활동을 하면서 몰두하지. 그러다가 보니까 고지식하게 한 길만 걷는 것밖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주 이르지만은 언니 따라서 성가대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다시피 한 석 달 전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 하니까 자연적 이제 그 서양 음악의 영감을 이제 접할 수가 있었지. 우리가 다 겪는 6.25 사변 이후에 많이 밑으로 피난하신 유명 인사분들이 경주에 많이 머무르시고 해서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예술적인 감성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성악이고 한 번은 작곡반으로 했고 그다음에 미술하고 그렇게 서희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학에. 음대 건물이 따로 근사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임시 천막 같은 이제 집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레슨을 받고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정훈모 교수님께 지도받아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대도시의 환경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경 쓰고 하니까 제가 이제 원래 축농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게 자꾸 심해져 가지고 공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비강은 사람 악기에 중요한 성악 공부하기엔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공부도 이제 이어가기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안 올라가고 휴학을 했죠. 한 2년을 쉬고 또 몸도 좀 회복되고 그러니까 시작한 공부는 끝을 맺어야 되겠다 하는 또 마음이 결심을 하고 효성여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효성여대 성악과에 편입하고 하대영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하대영 교수님은 저희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제가 느끼면은 그 예술적인 영감이 아주 깊으시고 또 아주 풍부하셨어요. 하대영 교수님은 제가 이제 성악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게나 모든 음악의 성악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해주신 은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4년 음악대학 과정을 마치고 그해 졸업한 그해 가을에 첫 독창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창회 같은 음악회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문사에서 후원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첫 독창회에서 많이 긴장도 되고 했지만 큰 실수 없이 무난히 마쳤기 때문에 마음에 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1969년에) 영남대학에서 성악과와 피아노과가 개설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주미 교수님, 김창기 교수님, 이경 교수님이 계셨고 또 이어서 김금한 교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그런데 김금한 교수님은 서울 국립오페라단 평생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오페라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시고 또 선호하셨기 때문에 대구의 음악인들이 서울 음악인들이 못지 않으니까 대구 자체로 오페라를 할 수 있다 선호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 김금한 선생님께서 본인과 그다음에 하대영 교수님, 이점희 교수님, 이경 교수님과 더불어 의논해서 오페라 협회를
개설하셨어요. 그러니 자연 그 음악인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토스카를 첫 작품으로 무대에 올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연습을 하고 그런 환경이 섰기 때문에 늘 긴장된 상태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일 힘든 게 마지막 이제 오케스트라와 무대 총연습이 있습니까? 그때도 한 팀은 두 팀이거든요. 한 팀은 이제 오케스트라고 무대 올라가서 연습을 쭉 하고 다른 한 팀은 구경했어요. 구경.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주할 때 가서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서 어느 구멍으로 나가야 하는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거 뭐 진짜 고페라라. 그리고 모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연주가들은. 그러나 시민들은 오페라를 처음 보는 시민들은 그 큰 감명을 우리가 선사했다고 생각되니까 참 고페라가 오페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상 대구 오페라단으로 개성하고 단장님으로서는 이점희 교수님이 그 의무를 맡으셔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김구만 선생님께서 정년퇴임 몇 해 전에 영남 오페라단을 창설하셨습니다. 평생 오페라의 활동을 하시고 선호하시던 분으로서 퇴임 후 오페라에만 몰두하실 그런 어떤 뜻으로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영남 오페라단 단장인 김 기자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 영남 오페라단을 운영하면서 위상을 세우고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재단 법인에서 임명제였어요.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각 단과대학의 학장도 상당히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여성 학장이 임명됐다고 매일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독창회를 많이 했느냐. 제가 학생들을 실기를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는 것만큼 각자 앞에도 얘기했듯이 각자 여러 가지 그 여건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연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맨날 같은 거 아니고 특히 대학원 학생들에게는 좀 더 예술적인 깊이를 자기들이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곡을 제가 발굴하고 또 이제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2년 동안 그 작품들을 골라서 제가 리사이틀을 할 수 있는 만큼 골라서 틈틈이 공부해서 3년째 되던 해에 독창회를 말하자면 발표회를 했는 거죠. 대구 가곡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이 주변에 모두 이제 반응이 있게 돼 가지고 대구 예술 가곡회를 만들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부 다가 이렇게 합쳐서 뜻이 맞아서 대구 예술 가곡회가 설립됐답니다. 모두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닦은 음악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소멸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뜻 있는 몇 제자들이 같은 뜻을 갖고 생각해서 벨리시모 성악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무한한 발전성이 있는 학생들 앞에서 내가 교수라기보다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4명까지를 우리가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를 최선을 다하기로 노력했죠. 제가 학창 시절이나 사회생활 할 때에 주변에서 저를 볼 때 모자라고 부족함도 많았겠죠. 그러나 제 자신은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충실히 열심히 성의를 다했다는 자부심으로 후회는 없어요. 사람이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죠? 한평생 살면서 내놓으라 하고 이룩한 것들 역시 이 세상 것이거든요. 내 본연의 존재를 위해서 아낌없이 또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이 세상 것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할 겁니까? 다 내려놓고 필요한 곳에 넘겨준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겠죠.